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통연해설 방송입니다. 수채화 같은 시골 항구의 풍경, 찬란하게 저무는 석양, 연기를 내뿜는 녹슨 굴뚝 등을 배경으로 타이틀했던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2.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백석탄 포트홀. 푸른 소나무의 고장 청송입니다. 계절을 잊은 듯 한여름에 눈이라도 내린 걸까요? 바위로 뒤덮인 개울가. 설경을 연상시키는 하얀 바위들. 여행작가 임팩 씨가 바위 위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본다. 한 손에 쥔 녹음기엔 털을 씌운 마이크가 부착되어 있다. 수많은 하얀 바위,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면서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는 이 장면. 정말 이 바라보는 풍광이 굉장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선들이 산다고 하는 그 세계가 바로 이러한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 말이죠. 호마를 일으키며 바위 사이를 흐르는 물줄기. 제 아무리 드센 더위라도 절로 씻겨내릴 듯한 비경을 품은 곳. 물결치듯 굴곡을 이루며 솟아있는 하얀 바위들. 청송이 자아내는 신비한 여름의 소리를 따라가 봅니다. 자막 신비의 여름. 청송군 진보면. 예부터 신비한 돌이 많았다는 경북 청송. 산골짜기에 자리한 괴정리 마을을 따라가다 보면 진귀한 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꽃돌. 돌 절단기가 작동 중인 작업장. 지난 30여 년간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온 희귀 암석이랍니다. 둥근 톱이 회전하며 암석을 자른다. 임팩 작가가 다가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굉장한 일을 하시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꽃돌. 절단 작업을. 60세 김정수 씨가 꽃돌을 절단하고 있다고 말한다. 돌 속에 핀 꽃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데요. 동글동글 무늬가 새겨진 돌의 단면. 아까 그 돌을 이렇게 잘라놓은 거네요. 예. 이제 꽃돌을 자르면은 평면으로 이렇게 꽃 모양이 꽃이 나왔는데 예. 장미네요. 아니요, 이제 장미하와 흡사한데 우리들은 모란이라고 부릅니다. 모란. 목단, 예, 모란 이래 부르죠. 근데 이 목련 말고도 어떤 꽃들이 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해바라기. 해바라기도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국화석인데 이제 국화는 요거예요. 이제 요 꽃모양을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국화하고 흡사하죠. 네. 요 색감이 이제 금빛에서 금국화입니다. 대표님은 이 무늬를 보고 이게 어느 꽃이다 이렇게 생각이 딱 나시나요? 예, 볼 수 있죠. 요 자세히 보면은요, 요 국화인데 요 안쪽에는 시방이 생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지로 꽃잎이 쪽쪽쪽쪽 뻗었잖아요. 국화잎 같이. 그간의 러시아 학자라든지 꽃돌의 신비를 어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땅속 깊은 곳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다 식어간 흔적들. 김정수 씨가 카트에 돌을 싣고 온다. 원석 그 자체도 아름답지만 돌이 품고 있는 꽃을 활짝 피워내기 위해선 사람의 손길을 거쳐야만 한답니다. 작업대 위에 돌을 내려놓는다. 꽃돌을 연마해온 세월만 30여 년. 이젠 겉모습만 봐도 될성부른 꽃돌을 가려낼 수 있답니다. 나무 토막을 받치고 망치로 철근을 박아 돌을 고정한다. 이거를 가늠하는 그 척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이 돌을 보면 알아요. 이제 어느 부분이 꽃질이 이제 제일 좋다. 또 어떤 부분이 약간 좀 아쉽다. 그래서 제일 좋은 부분이 이제 꽃층이 생성되는 것을 이제 이 돌 같으면 알아요. 이제 내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호석인데 가공하기 위해서는 보호석을 잘라내야 돼. 이거 잘라내면은 요 안쪽에는 이제 절단면에는 꽃이 상당히 좋아요. 절단기를 작동시키자 둥근 톱이 회전한다. 땅 속에서 천근만근의 무게를 견디며 꽃잎 하나하나 정성껏 싹 피워낸 천년의 돈. 신중하게 손잡이를 움직여 톱을 조정한다. 그 꽃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반듯하게 갈라진 돌. 자, 한번 보자. 절단면에 새겨진 꽃무늬. 와, 잘 났죠? 아, 좋네. 이것이 바로 돌 속에 피어난 꽃. 자연의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제 꽃에 생기를 불어넣을 시간. 연마기로 절단면을 문지른다. 돌을 연마해 광택을 내고 숨은 꽃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제가 옆에서 작업하는 걸 보니까요. 꽃이 이렇게 대표님께서 깎으면서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를 어떤 기준을 갖고 하세요? 예, 그게 이제 작업 과정이 예. 이제 숨어 있는 꽃을 찾아서 피우는 거죠. 지금 제 눈에는 여기 꽃이 전혀 없거든요. 예, 없잖아. 예, 그 저 눈에 보이거든. 예. 세월의 덮개를 벗겨내는 자리마다 꽃이 다시 피어납니다. 이제 아까 없던 부분 꽃을 찾으니까 보기 네. 더 좋잖아요. 그러게요. 쫙 어울리잖아. 장인의 손끝에서 생명력을 얻은 꽃돌은 몇 가지 작업을 더 거친 후에야 보석 공예품으로 재탄생되는데요. 청송에서만 볼 수 있는 진귀한 보석들. 그 가치는 돈으로도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꽃들이 어떻게 발견이 됐어요? 약 한 5년 전쯤인데 예, 그 수석 좋아하시는 분이 예. 수석 탐색한다고 겨울에서 이제 그런 중에 돌 속에 꽃 모양이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해가지고 돌 속에 이제 꽃이 생성이 되어 있는 자체가 신비하다. 신비하고. 그리고 또 가공을 해보면은 꽃 중심 찾고 꽃잎을 피는 게 지금 한 30년 넘는데도 지금도 뭐 신비로워요. 신비로운 매력의 꽃돌 덕분에 청송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가 예술입니다. 초목이 우거진 시골길. 늘 푸른 청송의 여름은 또 어떤 선물을 내어줄까요? 길가에 가득한 달큰한 향기, 그 이름도 유명한 청송 사과입니다. 왼쪽은 온통 사과밭인데요. 청송은 사과로 유명하죠. 아직 사과들이 푸릇푸릇하게 자라고 있는데 가을이 되면 이곳에 붉은 사과밭으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나무에 달린 푸른 사과. 이것이 바로 여름이 익어가는 소리 아닐까요? 청송군 진보면 돌 못지않게 흙이 좋기로 소문난 청송. 특히 이 마을은 흙으로 빚은 옹기가 좋다 하여 옹기골로 불린다고 합니다. 골목 한쪽에 흙으로 빚은 다양한 사람과 장승들이 서 있다. 이곳 청송에서 한평생 옹기 빚는 재미로 살아왔다는 이무남 옹기장. 81세. 그의 여름이 궁금해집니다. 수십 개의 옹기가 놓여 있는 마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잘해서, 예.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옹기 이제 진열을 하려고. 이제 만들어 놓고. 예. 근데 저 입구에 예. 그 장승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보통은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근데 내가, 독일어. 예, 나는 이제 흙을 만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흙 갈고 이제 내가 이제 사람들 이렇게 길러 가면은 쳐다보라고. 그래, 이제 내 멋대로. 네. 이래 만들어 놔 봐죠, 그래.
이게 흙에 대한 아주 남다른 애정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원래 내가 흙을 예. 또 좋아했고 여기는 조사를 해볼게. 오색 점토가. 오색 점토. 예, 오색 점토는 한 군데서 5가지가 칭대칭대로 있다 하는 뜻으로 이제 오색 점토라고 하거든. 이 단지는 여러 가지 흙을 배합시켜서 만들어야지 저 품질도 좋고 그래서 내가 저 여기서 59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이래 그죠. 오랜 세월 생활 용기로 쓰여온 옹기. 가장 한국적인 이 옹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건물 아래로 이어진 통로. 이거 작업장인가 봐요. 예, 작업장이래요. 이렇게 토굴로 들어가는 느낌이 그 들어요. 옛날에는요, 이거 그 자연 그대로 생기는 저 핀핀한 땅이 있어요. 시원하다. 여기는 지금 이제 예. 가세는 이렇지만 요새는 전부 안에는 흙이래. 창고같이 생긴 작업장. 여 들어오면 선해. 서늘하고 예. 아주 건조하네요. 그죠? 여름에는 선하고 또 겨울에는 보온도 되고. 이렇게 서늘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뭐냐면은요, 여름에는 작업하려고 하면 좀 선해야 되거든. 시원해야 되고. 이제 흙으로 흙 속에서 살아면은 말이야 막 선하잖아, 그죠? 이 항아리는 예.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과정에 있는 거예요? 현재는요, 만들어서 잼물 쳐가지고 네. 건조 상태에 이래 하고 있는 중이죠. 이거는 점토기 때문에 태양에서 빠른 속도로 이제 건조를 시키면 다 갈라져 버려. 기계로 찍어낸 듯 하나같이 반듯하고 매끄럽게 지어진 옹기들. 건조 상태의 옹기들이 벽면에 쌓여 있다. 이문한 명의는 흙반죽을 기계에 넣는다.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흙반죽이 가래떡 모양으로 뽑혀 나온다. 명인이 직접 청송에서 구한 흙을 가지고 전통 방식 그대로 빚어 가마에 구워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죽을 나무판에 내리쳐 넓적하게 만든다. 일반 가래떡 지름의 2배만한 흙반죽을 뽑아내 옹기 아랫단을 빚기 시작하는 명인. 나무 방망이로 반죽을 다진다. 악기를 연주하듯 일정한 박자로 두드려 반죽에 찰기를 더합니다. 둥글게 형태가 잡힌 옹기. 물레를 돌리며 벽체 안팎을 두드려주면 옹기는 더 얇고 단단해진다는데요. 장인의 손끝에서 옹기 특유의 곡선이 살아납니다. 제가 보기엔 그 툭툭 치는 그것도 굉장한 기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남 보기는 예. 이렇게 뭐지 마주 이래 천다 하지만은 이제 안에가 이제 되는 게 이제 도계락 하거든. 이름이 도계. 이건 부채고. 근데 이거를 늦게 해도 이게 안으로 들어가고. 찌그러지죠, 그게. 버튼하고 이게 조정하기가 굉장히 그래. 좀 이렇게. 18 청춘에 흙을 만지기 시작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옹기를 빚어온 이문한 명인. 건조된 옹기를 카트에 싣고 나온다. 그저 흙이 좋아 시작한 일이 평생 업이 되었답니다. 마당 수조에 덮개를 걷어낸다. 이게 뭐예요? 이거 잿물요. 잿물. 예, 옹기에 칠하는 게 여기는 이제 나무 갈고 나무 뗀 재를 갈고 이용하니까 잿물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꼭 칠해야 되나요? 칠을 해야지 가세 이제 사람이 만지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거치질 안 하고 거치질 않고. 단지에 그리고 또 우선에 그 물 안 새는 방지 그것도 이제 하고 그리고 현재 여기 이제 까란자가 있거든. 이제 밀개가 이제 막 젖어야 돼.
잿물을 젓는다. 밑에서 뭐가 막 올라오네요. 이 깔아앉는 게. 가라앉아 있던 흙이 올라와 물 색깔이 탁해진다. 나무 태운 재와 불에 녹는 흙을 섞어 만든 천연 잿물. 잿물 위에 옹기를 굴린다. 옹기 겉에 유약을 바르는 대신 천연 잿물을 먹여야 그 생명력이 오래 간답니다. 두 번째 옹기에도 잿물을 묻힌다. 이렇게 띄워서 굴리는 거군요. 네. 저는 붓으로 이렇게 칠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럼 물렁물렁하지. 몸통만한 옹기를 잿물이 담긴 수조에 넣어 이리저리 굴려준 뒤 건져낸다. 이렇게 잿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이 진짜 수제 옹기입니다. 이렇게 바르고 얼마나 있다가 저 가마로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단계까지 건조시키 가지고 지금 이 날씨에는 한 2시간 정도 되면은 많이 굳어버려요.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좋았어요? 흙을 이렇게 만지면은 그 우선에 말이야,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옹기 빚는 재미에 푹 빠진 명희는 올여름도 더운 줄 모르고 지나갑니다. 청송군 파천면 푸른 산에 둘러싸인 마을. 청송에 사는 시간도 잠시 머물다 흘러가는 걸까요? 기와를 얹은 돌담. 이곳엔 유난히 100년 이상 나이를 먹은 고택이 많습니다. 임택 작가가 골목을 둘러보며 걸어온다. 지나가는 이의 발걸음을 붙잡는 가장 한국적인 풍경. 한옥 마당에 자리한 장독대. 그 옛날 어머니의 손때가 가득 묻어있던 장독대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계량 한복에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장독을 열고 덮개를 건넨다. 오래 그리웠던 그 맛. 청송에 와서야 그 깊은 맛을 다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택 작가가 다가온다. 저기서 보니까 뭘 푸고 계시네요. 된장 퍼고 있어요. 이게 된장이구나. 네. 향이 정말 좋습니다. 5년 됐어요. 5년. 저 나름대로의 이제 좀 발효를 갖다가 좀 특별하게 하려고 황태를 갖다가 넣었어요. 황태를 여기다 놓았다고요? 67세 최영희 씨. 청송 지역에서 나는 콩이 콩이 좋고. 해갖고, 예, 콩이 좋고 바로 먹는 게 아니고 또 이제 한 3년 지나갖고 황태를 넣은 다음에 5년째를 먹으니까. 황태. 네. 이거 단지에 지금 장류가 있지만 공기가 좋으니까 맛보실래요? 그럴까요? 네. 주걱에 묻은 된장을 떼어 먹는다. 정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 먹는 그 된장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네요, 맛이. 네. 밥 생각을 나게 하는 된장. 된장. 밥 생각날걸. 임택 작가가 맛을 음미한다. 밥 한 끼 나눠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인심도 예전 그대로인데요. 정말 텃밭은 텃밭이다. 집마당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텃밭만 가도 밥상에 올릴 찬거리가 가득합니다. 호박. 이거 부추네요. 예, 부추. 음. 부추 잘 컸죠? 예, 아주 이쁘게 컸네요. 지금 다 잘랐는데 5분 비화가 왔어. 예. 엄청 잘 컸어요. 지금 부추를 자를 때 나는 소리가 예. 사각사각 나잖아요. 예. 그것만 들어도 맛있는 그런 소리가 들려. 일단 이 텃밭 자체에서 아마 이제 눈으로 예. 건강을 많이 먹었죠, 아마. 지금 많이 잡쌌어요, 건강을. 네, 이미. 안 그래요? 예.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고추를 딴 임택 작가. 요 정도만 따야겠다. 응. 뒤 호박도 한 따보세요. 호박이 어디 있어요? 호박 저 어디에? 어딨나? 호박은 조금 숨었네.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 그럼 제가 따야지. 호박도 주인을 알아보는가 봐, 그죠? 여기 있다. 여기. 호박이 주인을. 아유, 요렇게 예쁘게 숨어 있네. 주먹만한 푸른 호박. 잘 찾으시네. 이건 무슨 호박이에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지금 늙은 호박 하잖아. 그 아, 호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늙으면 늙은 호박. 예, 그리고 이거는 커서 노랗게 새끼니까 되는 거죠. 애호박이네. 애호박. 진짜 애호박이에요? 애호박. 싱그러운 텃밭의 선물. 처마 밑에 매달린 풍경. 차 한 잔 네, 즐길 수 있는 서로 여유는 네. 덤입니다. 돌로 만든 테이블이 마당에 놓여 있다. 임택 작가가 그 앞에 앉아 차를 마신다. 향이 참 좋습니다. 엄청 좋죠. 최영희 씨도 차를 마시고 미소 짓는다. 근데요, 이렇게 소나무가 낙낙장송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고택이 있죠. 새들이 지저귀지. 이런 데서 차를 마시니까 이 차 맛이 더 우러나는 것 같아요. 행복 그 자체죠. 이 집은요, 딱 보기에 오래돼 보여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지금 다른 데 지금 성서고택 같은 데는 250년 됐거든. 250년. 근데 거기에 자손이 이제 여기에 넷째 아들인가 여기에 살림내주는 집이래요. 이 집이? 예, 이 집이. 그래서 이건 100년 넘었어요. 100년. 예. 그런데 이렇게 힘도 많이 들고, 그죠? 예. 그런 걸 이렇게 애착심을 갖고 하시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어릴 때 태어난 곳이 450년 된 집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도 아직 있어요. 친정 집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무도 좋고 돌도 좋고 그래서 일로 왔는가 봐. 예. 세상이 빠르게 편리를 쫓아가는 동안에도 그거 희열이라고 영희 해야 되나? 씨는 꿋꿋이 옛것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는 차를 언제. 최영희 씨가 부엌에서 채소를 물로 씻어 칼로 썬다. 일에 쫓겨 바쁘게 살아가느라 끼니를 대충 때울 때가 많은 요즘. 나를 위해 한 끼 식사를 정성껏 차려 먹을 수 있다는 것만큼 큰 행복도 없습니다. 가늘게 채 썬 사과와 여러 채소를 간장 소스에 버무린다. 자연이 키우고 시간이 맛을 들인 천연의 재료들. 별다른 양념 없이 감자, 두부, 애호박, 고추를 썰어서 된장에 넣고 푹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최영희 씨가 된장국을 끓이며 설거지를 한다. 방 안에 놓인 상 위에 어느새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다. 흔한 듯 흔하지 않은 재료들로 건강하게 차려낸 한 끼 식사. 청송의 여름 밥상입니다. 우리 텃밭에서 다 가지고 왔는 된장인데 맛보실래요? 네, 한번. 아까 감사합니다.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다. 사람을 미소 짓게 하는 맛이야. 최영희 씨가 채소 무침을 한 젓가락 집어 먹는다. 이렇게 혼자 운영하시는 게 뭐 어렵지 않으시겠어요?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힘은 들어도 제가 좋아서 하니까 괜찮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혼자 하실 거예요? 예, 혼자 해도 여기 회원들이 많이 와요. 제가 다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엄청 많이 오고 그리고 사손님들도 많이 와요. 일단 저희 집은 이제 아시다시피 하루 한 팀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일단 이제 우리 집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편안함을 느끼고 말 그대로 이제 힐링을 갖다가 물론 다른 데 여행해도 힐링 하시겠지만도 저희 집에서는 100%가 아닌 한 200% 정도 만족하고 가시면 저는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여름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청송의 밤입니다. 가기 힘드는 한여름 무더위가 씻은 듯 사라지는 절경. 시간도 쉬엄쉬엄 천천히 흘러가는 곳. 유난히 푸른 청송에서의 여름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기획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 해설 방송 사운드 멘토리 풍경소리 시즌2 신비의 여름이었습니다.